네, 안녕하세요. 목동 다원수학 019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정규반 진행하고 있는 이진용입니다. 네, 저는 강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오면서 여기 지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제 토박이 강사입니다.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019 내신 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제 수업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 객관식 14문항, 주관식 6문항, 그 중에서 단답 6문항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작년에는 이제 서술형이 2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상당히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옵니다. 서술형이 단답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점을 갖고 가는 게 조금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학생들이 작년 기출보다는 조금 체감상으로 어렵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1학기 때는. 그래서 뭐 중간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 때도 뭐 잘 본 친구들이 기말 때 아무래도 교과서 연계 문제보다는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나오는 EBS 교재에서 연계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망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배점은 작년 같은 예년에는 60점, 20점, 20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올해는 64점, 36점 이렇게 돼가지고 단답형 문제 난이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객관형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서 배점이 굉장히 높게 한 문제에 막 5점, 6점, 7점 이렇게 배점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교과서 연계를 갖고 있지만 이제 한두 문제에서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019 학생들은. 아마도 기말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문항을 직접 보자고요.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분석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4번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에 제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문항 분석을 하면서 올렸던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상 문제 2개를 정도를 찝어 봤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저도 조금 놀랐는데, 절대값 기호 안에 이제 1차식을 집어넣어 놓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부등식 문제지만 사실상 거의 뭐 함수 문제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그죠? 그래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가 똑같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여전히 교과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뭐 텍스트가 위에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언급한 문제는 없었는데 뭐 무난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정도는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여전히 교과서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교과서 문제의 비중이 예년이나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교과서 문제의 비중이 줄고 이제 교육청 기출에서 연계를 해서 내거나 혹은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 EBS 교재에서 문제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물론 이게 2021학년도 문제고 2020년도 문제라서 뭐 연계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거는 아예 뭐 텍스트가 똑같이 갖다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되게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거의 뭐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3차 방정식 연립부등식하고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였는데 고득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죠? 15번 문제랑 18번 문제 5점, 6점짜리. 그래서 이 문제들도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단답형 문제는 많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번, 12번 문제를 보시면은
중등기하의 활용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019 선생님들도 조금 더 사고를 통한 이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항수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암기보다는 좀 더 너네들이 기하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근거를 다 찝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요 조건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기말 때도 아마 2학기 때도 아마 비슷하게 출제를 하시지 않을까. 교과서 비율은 점점 줄이고 외워서 푸는 친구들을 점점 걸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과서 비율 줄이면서 좀 더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을 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019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논리력 향상을 위한 추론 훈련이 진행이 된다는 거. 수학 문제를 갖다가 국어 지문을 해석하듯이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이 어떤 단서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이 어떤 단서로 사용이 되고 어떤 문장이 너한테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 뭐를 하라고 던져주는 건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추론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신 수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노하우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20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매 수업 이후에는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때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것처럼 실제로 답안지를 따로 이제 줘서 50분 동안 이제 풀게 그날 수업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출제를 해서 시험을 풀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교육청 비중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교과서 비중보다 이제 교육청 기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동 대치 내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교육청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내신 문제에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지 이렇게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적응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을 나가고요. 굉장히 좋은 기본서입니다. 좋은 개념 기본서인데 수학의 바이블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 자체 제작 워크북과 시중 문제집이 동시에 과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019는 부교재로 뭐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를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들을 꼭 한 번은 풀어봐야 됩니다. 결국에 올림포스랑 올림포스 고난도 추가적으로 뭐 아직 문제 푸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마플 시너지나 센 RPM 같은 문제들, 그리고 좀 더 난이도 높은 일품이나 고쟁이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019 학생들 중에 공부를 진짜 1학기 때는 좀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이 좀 식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면은 진짜 지독하게 공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믿고 보내주세요. 019 학생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6시 반부터는 또 클리닉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제 의도 같은 거를 좀 클리닉 시간에 더 설명할 수 있고 학생들을 좀 진도가 부족하다,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클리닉 시간에 불려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강일은 8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커리큘럼은 제 수업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7, 8월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9월에서 12월 달이죠. 그죠? 2학기 동안에는 수학과 내신 대비 목동 대치 내신 미리 보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기말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수학 2 개념을 나가면서 좀 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겠죠. 수학과 함수의 그래프 이후에 수투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진행이 되냐면 매 수업 이후에는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결과는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 상위 오답률 문제를 선별해서 매주 혹은 매달마다 이제 유사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문제 아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오답률을 다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취약 유형을 보완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직접 운영이 됩니다. 학생 실력 파악이 즉각적으로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랑 학습법을 코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는 SNS를 통해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 요즘 학생들이 쓰기 편한 인스타그램도 즉각적 소통을 창구로 사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언제든지 저한테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거를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매달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는 연락을 상담을 하겠고 학생들과는 이제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거의 클리닉 시간마다 상담을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019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정규반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진용이었습니다.